덕유산 국립공원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일대. 지정 1975년 2월 13일 국립공원 제10호. 면적 약 231.6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광활한 산악형 국립공원. 주봉, 향적봉 1614m. 특징,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 이름 덕유는 덕이 넉넉히 머문다는 뜻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산세가 특징이다. 자연환경. 덕유산은 향적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남덕유산 1507m와 남쪽의 삿갓봉, 안성봉, 백암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장대한 능선을 이루며 능선길이 20km 이상으로 백두대간 종주 코스의 핵심 구간이다. 식생, 식물 약 10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며 고산식물인 구상나무, 주목, 산철쭉, 철쭉나무 군락이 유명하다. 동물, 멸종 위기종 하늘다람쥐, 수달, 담비, 삭, 큰 소쩍새 등이 서식한다. 겨울 설경 12월에서 2월에는 수목이 눈꽃으로 덮여 설국의 덕유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역사와 문화. 덕유산은 예로부터 수행과 은둔의 산으로 알려졌다. 신라시대부터 불교 문화가 발달했으며 백년사, 안성사, 향적사, 백암사 등 수많은 고찰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이 향적봉에서 수도하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무주구천동은 예부터 조선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조선 10경 중 하나로 꼽혔다. 대표 사찰. 향적사, 향적봉 남쪽 중턱에 자리한 천년고찰. 눈 덮인 겨울 풍경으로 유명. 백년사, 남덕유산 자락의 위치. 이름처럼 연꽃이 피는 여름 절경이 아름답다. 백암사 하얀 바위 절벽 아래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로 설경과 어우러진 풍경이 사진 명소로 꼽힌다. 주요 등산 코스. 무주 리조트 코스, 무주구천동 주차장에서 설천봉. 곤돌라에서 향적봉 약 2시간 곤돌라 이용 시 가장 인기 있는 코스, 겨울 설경 명소. 향적봉 왕복 코스, 백년사 중봉, 향적봉, 백년사. 약 4시간 능선이 완만하고 조망이 탁월. 남덕유산 코스, 거창 영각사 월성제. 남덕유산 약 5시간 백두대간 종주자들이 즐겨 찾는 구간. 구천동 계곡 코스, 구천동 주차장에서 칠연폭포. 백년사 향적봉 약 6시간 계곡미와 폭포, 단풍이 어우러진 대표 탐방로. 가을 단풍 앤드 사계절 명소. 봄. 구천동 계곡 벚꽃길, 계곡을 따라 벚꽃과 새싹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봄 풍경. 여름. 구천동 계곡 피서, 맑은 물과 폭포가 이어지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 가을. 단풍 절정 시기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대표 명소. 구천동 계곡 단풍길에서 붉은 단풍과 청량한 계곡물이 대비되어 절경을 이룸. 백년사에서 향적봉 능선, 황금빛 낙엽길과 붉은 단풍이 겹겹이 물든 구간. 설천봉 곤돌라 전망대, 덕유산 전체 능선을 한눈에 보는 항공뷰 단풍 포인트. 겨울. 덕유산은 대한민국 3대 설경 명산 중 하나로 꼽힌다. 설악산, 한라산, 덕유산. 향적봉 정상의 상고대와 무주리조트 설천봉 스키 슬로프는 겨울철 관광객의 하이라이트. 주요 관광 포인트. 무주구천동 33경, 칠연폭포, 구월담, 백년사 등 계곡을 따라 33개의 절경이 이어진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 스키장, 향적봉 트레킹 연결로 사계절 관광 가능. 적상산 사적지, 덕유산 북쪽, 고려시대 적상산성, 적상호 등 역사유적 밀집. 덕유산 자연사 박물관, 덕유산 생태와 지질, 동식물 전시. 탐방 포인트 요약. 위치, 전북 무주, 장수 경남 거창 함양. 최고봉, 향적봉, 1614m. 지정연도 1975년. 대표 사찰 향적사, 백년사, 백암사. 주요 명소 구천동 계곡, 향적봉 설경, 남덕 유산 능선. 단풍 시기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겨울 설경 12월에서 2월 상고대, 눈꽃 명소. 추천 코스 무주 리조트, 곤돌라에서 향적봉 왕복. 별칭 덕의 산, 설국의 덕유, 조선의 소금강. 상세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장수군과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에 걸친 산으로 해발 고도는 1614m이다. 총 229.4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전에는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했으나 통영대 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소백산과 마찬가지로 고위 평탄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특히 동엽령과 향적봉 사이에 있는 덕유평전은 소백산 못지않게 아름답다. 무주군 적상면, 안성면, 설천면 등지와 장수군 장계면, 계북면 등지, 함양군 서상면 등지, 거창군 고제면, 북상면 등지가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다. 백두대간상에 있는 산으로 서쪽에는 금강이, 동쪽에는 낙동강이 흐른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남덕유산 남쪽에는 60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통영대 전 고속도로가 60령 터널을 통해 지나간다. 무주군 적상면에는 적상산성이 있다. 그 안에는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의 사초를 보관한 사고터가 남아있다. 적상산 사고. 정상인 향적봉 바로 아래 있는 설천봉까지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정상 부근에는 주목과 구상나무 등 침엽수가 자라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었다. 탐방. 양악에서 월성제 탐방로와 병곡에서 동엽령 탐방로의 경우 탐방로 개설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개방으로 남아왔다. 그중 병곡에서 동엽령 탐방로의 경우 주차장 및 화장실 부지 건설 문제로 병곡리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향적봉 코스. 단순 향적봉 등산만 할 거면 여러 들머리가 있다. 60령 영각사를 들머리로 하는 것은 육구종주와 영구종주로 유명한데 후술할 종주 코스를 참고 향적봉 등산의 들머리로는 무주, 백년사, 구천동, 칠연계곡, 거창, 송계사계곡, 신풍령, 빼제, 황점 등 다양하다. 이중 신풍령, 빼제 코스는 들머리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폭설이 내렸을 때는 차량 운행이 어렵다. 무주 쪽 빼제약수터부터 걸어 올라가야 한다. 곤돌라 덕택의 향적봉 정상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득식을 뗀다. 향적봉 정상에서 600m 떨어진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다. 그 600m도 능선이라 산책로 수준이기 때문에 산악형 국립공원의 최고봉 중 가장 등반하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난이도가 쉽다고 해도 한겨울에 아이젠 없이 등산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향적봉 근처에는 주목나무 고목들이 남아있다.
몇십 년 전 발생한 산불로 주목나무들의 수가 줄었다고 한다. 맑은 날에는 지리산이 보이기도 한다. 남덕 유산 코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수군에서 K 샤몬이 장수군 조성사업 서봉을 BAC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경남 함양군에서는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지오 함양 남덕 유산을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남덕 유산은 한국의 산하에서 인기 명산 100에 선정한 산으로 100대 명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적봉과 더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내의 산이다. 남덕 유산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원촐리 사이에 위치한 산이며 높이는 1507m이다. 남덕 유산 명칭은 조선시대에는 봉황산 또는 황봉이라고 하였다. 여지도서 보유 안희의 황봉은 덕유산에서 남쪽으로 달려나와 이 산봉우리를 이룬다. 또한 대동지지 안희에는 봉황봉, 즉 덕유산 동쪽 지맥은 서북쪽 70리에 있다. 라고 하였다. 1872년 지방지도 안희의 현해 북쪽에 황봉이 묘사되어 있으며 산에 영각사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지도에서도 황봉, 봉황산, 봉황봉으로 지명을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다음으로 넉넉하고 덕이 있다고 하여 덕유산이라고 하고, 덕유산의 연봉들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하여 남덕유산이라고 하였다. 남덕유산은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 북덕유산 남쪽에 있는 덕유산 제2봉이다. 남덕유산을 오르는 코스는 대부분 함양군의 영각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한다. 남덕유산의 장엄한 위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암봉을 연속으로 오르내리며 걷게 된다. 마지막 봉우리까지 올라가면 남덕유산의 정상이 보이고 능선길을 500m 정도 걸으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서봉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으나 해발 고도를 약 130m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라야 한다. 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며 서봉의 높이는 남덕유산과 거의 비슷하다. 헬기장이 있는 서봉에서 삼자봉까지 가는 길은 하수랄 종주 코스의 역순이고, 삼자봉에서 산마실 펜션 단지로 내려오면 다시 영각사로 돌아오게 된다. 장수군에서는 계북면의 계북초등학교에서 서봉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종주 코스. 덕유산 종주는 지리산, 설악산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종주 코스로 꼽힌다. 진짜 덕유산 종주는 육구 종주를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과 경상남도 함양군 경계에 위치한 60령에서 출발하여 무주군 구천동으로 하산하는 종주로 총 거리는 7봉 경유. 하산길의 경우 백년사 경유 대피소가 상당히 많은 지리산이나 설악산과는 달리 덕유산에는 삿갓제 대피소 외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난이도는 지리산 1박 2일 종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리산 성중 종주에 비해 더 어려운 편. 물론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설천봉에서 종주를 시작하면 난이도는 하락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다. 가끔 구천동으로 가지 않고 빼제, 신풍령 쪽으로 6배 종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 60령이라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전해진다. 그 하나는 안희와 장수 읍치에서 고개까지 거리가 60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60개의 작은 구비를 넘어와야 60령에 이른다는 설이다. 세 번째는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장정 60명이 함께 넘어가야 도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60령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가끔 역방향으로 구육 종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 당일치기로 하면 저녁에 이 등산로를 내려와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동절기에 구육 종주를 하고 싶으면 삿갓제대피소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좋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종주 코스는 구형 종주로 다목적 위치 표지판도 구천동, 백년사, 향적봉, 백암봉, 동염령, 무룡산, 삿갓제대피소, 월성제, 남덕유산 영각탄방지원센터 순서로 안내하고 있다. 중간중간 암석 구간이 많아 줄을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덕유산 종주 구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 중 하나이다. 할미봉에서 서봉. 급경사 계단을 타고 내려간 후 평탄한 숲길을 나아간다. 숲길은 반평지나 다름없이 경사가 완만하며 가벼운 러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숲길을 지나면 어필 구간이 시작된다. 첫 어필이 끝나면 삼자봉에 도달한다. 삼자봉부터 국립공원 관할구역이며 서봉에 다가갈수록 너덜길이 등장하기에 긴장을 해야 한다. 이후 한번 급하게 내리막 계단을 지나고 덕유산 조릿대를 지나게 된다. 조릿대를 지나면 양옆 시야가 트이는데 이 구간이 서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이며 서봉 직전의 급경사 구간이다. 중간중간 돌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올라간다. 급경사 중간 이후부터 시야가 트이게 되며 이 급경사는 해발을 순간적으로 500m 가까이 급격하게 끌어올리기에 이곳에서 체력 관리를 정말 조심히 해줘야 한다. 자칫하면 삿갓제대피소까지 산행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구간이 국공 정규 탐방로 치고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책 계단이 여러 군데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매우 위험했으나 2025년 현재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여 많이 좋아졌다. 서봉, 남덕유산. 서봉의 정상부는 봉우리를 깎아서 헬기장을 만들어 비교적 넓어서 쉬어가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서봉에서 비박하는 산객들도 있다. 다시 급경사 내리막 계단을 지나야 한다. 내리막을 지난 후 바로 남덕유산으로 가는 오르막이 시작된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경사가 비교적 급한 편이다. 800m 정도 진행하면 남덕유산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남덕유산으로 올라가거나 바로 삿갓제로 직행할 수 있다. 200m를 가면 한 번 더 삿갓제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게 된다. 이 길은 영각사에서 남덕유산을 오른 다음 삿갓제로 가는 루트이며 보통 남덕유산을 찍고 삿갓제로 가게 되면 이 길을 이용한다. 두 번째 갈림길을 지나 100m를 더 오르면 비로소 남덕유산에 도착한다. 월성제로 바로 출발하지 말고 영각에서 올라오는 멋진 기암절벽 코스와 철계단을 사진에 담고 가자. 남덕유산 삿갓제대피소 서봉에서 삿갓제 직행. 월성제까지 완만한 내리막과 평탄면 구간을 1.4km 정도 지난다. 월성제를 지나면 삿갓봉으로 향하는 업다운이 나타난다. 너덜길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리막 너덜길을 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급한 오르막 너덜길은 삿갓봉까지 계속되며 덕유산 종주 코스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다. 그렇게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삿갓봉 정상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오게 된다. 삿갓봉은 갈림길에서 빠져서 200m를 올라가야 하며 삿갓봉을 지나면 삿갓제대피소까지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이 연속된다. 육구종주를 하는 사람들은 삿갓봉을 오른 다음 삿갓봉 정상에서 대피소로 가는 길이 있기에 정상을 찍는 게 대부분이다.
삿갓제대피소는 식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수를 구매하거나 처음부터 식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권장한다. 참샘, 삿갓샘으로 가려면 대피소에서 황점마을 방향으로 100m 정도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 삿갓샘은 황강의 상류 하천 중 하나인 위천의 발원지다. 보통 삿갓제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삿갓제대피소, 무룡산 불영봉. 비교적 완만한 계단과 업다운을 탄다. 덕유산 어필 돌길 구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서봉, 남떡유산, 삿갓봉 등 종주 능선길이 시원하게 조망된다.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덕유평 전 구간이 나타난다. 무룡산에 오르면 중봉과 향적봉이 보여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무룡산 동엽령. 동엽령은 무룡산에서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중간 지점이다. 무룡산에서 동엽령까지는 완만하게 오르내리며 고도를 내려간다. 2.1km 정도 오게 되면 칠이 남쪽 대기봉, 가림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하나 만나게 된다. 무룡산과 동엽령의 딱 중간 지점으로 동엽령까지는 더 내려가게 된다. 동엽령에 들어서면 안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칠연 계곡을 통해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게 된다. 동엽령에는 국공 긴급재난 안전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동엽령, 백암봉. 백암봉 근처까진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후 백암봉 직전에 돌길과 계단이 나오게 되며 경사가 조금 급해진다. 백암봉만 오르게 되면 덕유평 전 구간이 시작되며 경사가 매우 완만해진다. 백암봉 정상에서 횡경제를 거쳐 송계사로 가는 등산로와 만나게 된다. 덕유산 종주 중 백두대간 종주와 중복되는 구간은 이 구간까지이다. 송계사 방면으로 하산길을 택한다면 귀봉을 넘어 걸으면 횡경제에 다다른다. 여기서 송계사와 빼제길이 갈라지게 된다. 송계사로는 더 내려가면 되며 빼제로 가려면 봉우리 4개를 더 넘어야 한다. 횡경제에서 빼제까지 더 내려가야 하며 중간에 지봉, 대봉, 갈미봉, 빼봉을 넘어가게 된다. 이 4개 봉우리를 모두 넘으면 빼제에 도착하며 백두대간 11구간은 종료된다. 이후 삼봉산으로 진행하는 백두대간 12구간 산행을 할 수 있다. 백암봉, 향적봉. 중봉까지 완만한 고위 평탄면길이 연속되어 있다. 평탄면을 만끽하며 올라오면 중봉 정상에서 오수자굴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오수자굴은 중봉에서 내려가야 한다. 중봉에서 향적봉으로 가는 중간에 아고산대 자생식물 적응 텃밭이 있다. 향적봉까지는 다른 구간처럼 경사가 있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잠깐 가서 보고 와도 좋다. 향적봉까진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를 지나게 된다. 중봉에서 편안하게 걸어오면 향적봉 대피소가 나타나고 향적봉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나게 된다. 계단 경사 자체는 완만하지만 산행을 하고 나서 향적봉으로 향하기에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시기라 상당히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다.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 덕유산 정상 향적봉에 도착하게 된다. 향적봉, 칠봉, 백년사. 설천봉까지 완만한 계단을 타고 내려간다. 설천봉은 덕유 살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 봉우리이다. 설천봉에서 중급 스키장 실크로드 길을 내려오게 된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고 자갈길이기 때문에 발에 피로가 크게 쌓일 것이다. 세게 밟아서 발에 무리가 가지 않게 내려오자.
자갈길을 내려오면 칠봉으로 가는 숲길이 등장한다. 덕유 다목적 거리 표시목이 있는 오른쪽 숲길로 들어가자. 그래야 칠봉 구천동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칠봉까진 1.2km 구간이다. 구간은 산죽 조릿대를 약 30분가량 내려간다. 칠봉은 정상석이 따로 없고 거리 표지판이 정상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 스키 시즌에는 종종 칠봉 하산길이 통제된다. 이때는 백년사 방면으로 하산해야 한다. 칠봉 방향 하산길은 칠봉 갈림길을 들어선 후부터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내려오고 싶다면 백년사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 백년사 코스는 백년사까지는 거의 대부분 데크 계단으로 이루어진 등산로를 내려온다. 꽤 가파르게 내려오는 구간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칠봉 하산길보다 훨씬 편하다. 칠봉 구천동 탐방지원센터 백년사 구천동 탐방지원센터 덕유산 종주의 마지막 구간이다. 칠봉에서 인월담까진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이 구간이 육구종주 최악의 급경사 구간이다. 중간에 돌부리도 있기에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며 이후 약 50% 급경사의 총 252개의 철계단길이 나타난다. 경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실족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철계단길은 끝나게 된다. 철계단은 끝날지만 여전히 경사가 꽤 급한 돌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내려와서 인월담에 도착하게 되면 백년사에서 내려오는 등산로와 합쳐지게 된다. 인월담에서 백년사까진 비파담까진 400m를 진행해야 한다. 인월담에 도착하게 되면 구천동 탐방지원센터까지 포장도로가 나오며 덕유산 종주는 끝이 나게 된다. 구천동 주차장까지는 탐방지원센터에서 더 내려가야 한다. 만약 백년사 코스를 택했다면 그냥 백년사에서 인월담을 거쳐 구천동까지 구천동 계곡을 따라 포장도로를 내려오게 된다. 계곡을 보면서 중간중간 계곡 소개문구를 보면서 내려온다. 향적봉에서 칠봉 경유 하산길 백년사 경유 하산길 난이도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칠봉에서 인월담으로 내려오는 고도를 약 500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너덜과 급경사 철계단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하산 피로도가 급격하게 누적된다. 향적봉에서 자신의 하산 체력을 확인하고 아예 못 내려가겠다면 설천봉 곤돌라를 타고 하산을 하고 약간 남아있다면 안전하게 백년사 하산길을 택하는 걸 권장한다. 영구종주는 영각사에서 출발해서 구천동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역시 숙박은 삿갓제에서 한다. 육구에 비해서는 다소 쉬운 편이지만 역시 종주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 코스가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정식 덕유산 종주 코스이다. 코스 번호는 1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형 종주로 되어 있기에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영각사로 번호가 쭉 이어진다. 2박 3일 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을 키운 후 도전하는 것이 좋다. 영각사에서 남덕 유산을 오르는 코스를 제외하곤 다른 종주 코스에서 설명을 해뒀기에 여기선 영각사 코스만 설명을 간단히 적어두겠다. 영각탐방지원센터 남덕유산 영각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사를 오르게 된다. 표지목까지 오게 되면 이제 정상까지 경사가 급해지는 산길을 타게 된다.
평균 경사가 초반 19% 정도 되지만 뒤에 정상까진 26.63% 정도로 꽤 가팔라지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영각제까진 더 올라가야 하며 본격적으로 너덜길을 올라가게 된다. 너덜길을 치고 오르고 나서 영각제 도착 직전 데크 계단을 살짝 올라주면 영각제 정상에 도달한다. 이제 영각제를 지나면 정상까지 900m 동안 작은 봉우리를 몇 개를 오르면서 고도를 높여가다. 마지막 남덕유산 본체를 눈앞에 두고 마치 지리산 중산리 코스의 천왕봉 직전 마지막 데크 계단과 같은 느낌을 주는 급경사 계단이 나타난다. 여기선 시야도 트여서 경치가 좋지만 양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사람 질리게 만드는 경사 계단이 당신을 시험한다. 이 급경사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남덕유산 정상에 도착한다. 영각제, 남덕유산 정상 구간이 국립공원 난이도 등급에서 유일하게 매우 어려움을 받은 구간이다. 백두대간 6배 종주 6배 종주는 덕유산의 백두대간 11구간을 종주하는 코스로 6구 종주와 길이는 비슷하지만 난이도 차이가 정말 크다. 난이도 차이의 이유는 백암봉부터 갈라지는 등산로의 난이도 차이 때문으로 6구 종주는 백년사 하산길을 택한다면 정말 거저 먹는 수준으로 쉬운 하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암봉에서 빼제까지 가는 길은 업다운이 많이 산재해 있고 크고 작은 봉우리를 거의 10개 지나야 한다. 백암봉, 송계 삼거리에서 횡경제 백암봉에서 횡경제까지는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다. 업다운이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평탄한 편이며 조망도 거의 없이 숲길을 탄다. 내려오게 되면 귀봉에 도달한다. 귀봉은 정상석이 없고 표지판만 존재한다. 귀봉에 도착했다면 횡경제까진 다시 내리막을 완만하게 또 내려간다. 횡경제에서 빼제 신풍령 6배 종주의 마지막 구간이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횡경제에서 지봉까지 업다운 오르막을 탄다. 이 업다운은 이게 끝나면 지봉에 도착한다. 이후 지봉에서 목봉까지 길게 내리막을 쭉 내려온다. 내려오면 월음제에 도착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대봉까지 횡경제에서 빼제 구간에서 가장 긴 오르막을 탄다. 여기서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하며 여기서 체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마지막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오르막을 힘들게 올라서면 대봉에 도착한다. 대봉은 백암봉에서 빼제 구간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이다. 덕유산 준흥선을 조망할 수 있으며 반대로는 지리산 반야봉과 천왕봉까지 조망이 된다. 이후 갈미봉까지는 평탄한 내리막이다. 갈미봉까지 왔다면 이제 종점 날머리인 빼제까진 2.6km가 남았다. 하지만 이 구간이 횡경제에서 빼제 코스의 최고 난도 구간이다. 빼봉까지 업다운이 있는 평범한 내리막 등산로이다. 마지막 경사가 꽤 급하게 치고 내려가며 풀내리막일 것 같지만 도착 직전에 업다운이 한 번 나타난다. 이 업다운까지 내려오면 빼제에 도착하며 산행은 끝이 난다. 이후에는 삼봉산, 소사고개, 초점산, 대덕산, 덕산제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12구간으로 이어진다. 빼제 고개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계명리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를 잇는 고개로 국내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빼제 고개는 과거 신라와 백제의 접경 지역으로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의 뼈를 묻어야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경상도에서 뼈를 빼라고 부른 데서 뼈를 묻는 곳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덕유산의 모든 종주 코스가 그렇지만 보급이나 숙박할 곳이 삿갓제 대피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육구보다 난이도가 높고 후반부 하산길이 어렵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한다. 향적봉 대피소. 곤돌라를 타고 올라와 30여 분만 걸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피소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아닌 민간인 위탁 운영 중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피소 예약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향적봉 대피소는 국공 대피소 중 피아골 대피소와 더불어 유의하게 사발면뿐만 아니라 무려 아메리카노도 팔며 두 곳 다 민간에서 운영한다. 향적봉 대피소의 예약은 이곳에서 따로 해야 한다. 삿갓제 대피소. 현재 덕유산에서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유일한 대피소이다. 40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칸막이가 있는 독립형으로 주중 12,000원, 주말 13,000원이며 도로명 주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황점길 7-88 북상면 월성리 산 282-3. 구천동 명칭의 유래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백년암을 중심으로 현재의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협곡에 불교가 번창했던 당시 9,000명의 승려가 살았다는 데서 연유한다는 설, 둘째로는 구씨와 천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 셋째는 구천동은 산과 산으로 중첩되어 깊고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다. 그래서 흔히 무주구천동이라 하지만 구천동은 행정명칭이 아니다. 구천동이 속한 곳은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일대인데 신주소로 주소 체계가 바뀌면서 구천동로라는 길 이름이 등장한 정도다. 원래 이곳 깊은 계곡에는 14개의 절이 있었을 정도로 불교의 세력이 컸었다고 한다. 일부 구간은 자동차로도 가능하고 또 일부는 걸어서 접근해야 하는데 제33경인 향적봉까지 하면 30km 거리를 훌쩍 넘기는 거리다. 구천동 33경 중 제14경까지는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제15경 월화탄부터는 본격적인 산길이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